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워지는 조선 왕릉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은 문화재의 분류 중에서 기념물인 사적에 해당되고요. 그 왕가의 무덤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릉, 원, 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은 세자와 세자빈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는 기타 왕자, 공주, 옹주, 일부 후궁들의 무덤을 일컬어서 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이라는 무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큰 무덤들이 경주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황남대총, 천마총 같은 굉장히 큰 무덤들이 있는데 총이라 불려지는 그 이름은 왕의 무덤인 것 같긴 한데 그 묻혀있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를 때 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총 42기가 있고요. 북한에 2개가 있고 서울 인근에 40기의 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왕릉의 조성은 십리 밖 100리 안에 조성을 하는 걸로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왕이 참배를 하러 갈 때 하루 만에 돌아갔다 오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늘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100리 밖에 조성이 되어 있는 릉이 2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멀리는 영월에 있는 단종의 릉인 장릉이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가 되고 영월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릉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릉인 영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종대왕 릉은 서울 인근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주에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그곳으로 이전을 한 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한에 있는 이 40개의 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과 잘 어울리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 또한 그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것이 선정 이유가 됐습니다. 사실 조선 왕릉은 도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건축 자재를 쓰고 있는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회벽으로 굉장히 두껍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감히 도굴을 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개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도굴이 된 릉이 하나 있는데요. 9대 왕이었던 성종과 11대 왕이었던 중종의 릉인 선정릉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릉은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팠던 역사적인 사실 중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임진왜란 때 외놈들에게 도굴을 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단단한 회벽을 뚫고 그 릉을 도굴을 했는지 굉장히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2009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릉을 유네스코 위원들에게 다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곳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한 곳이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선정릉이었습니다. 테헤란로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거대한 빌딩숲 사이에 개발을 하지 않고 릉을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있다는 그 장점을 부각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영월에 있는 장릉을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들에게 이동하는 긴 시간 동안 단종의 서글픈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줬고 그들은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보통은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등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영월에 있는 장릉을 가보고 그들은 단 15분 만에 선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역대 최단기간의 선정이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탁월한 성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릉의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법규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에 가서 보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바로 홍살문입니다. 이 홍살문은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들어서면서 경건한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홍살문을 들었으면 오른쪽에 제실이라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능을 관리하는 능 참봉이 거주를 하는 곳이고 또한 제사에 사용된 제기들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정자각까지 쭉 이어진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높은 것을 신도라고 하고 낮은 길을 왕도라고 하는데, 이 신도는 신을 상징하는 향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밑에 낮은 길은 왕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정자각은 지붕 쪽에서 봤을 때 생긴 모양이 정자 모양이라고 해서 정자각이라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곳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능 주변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호위를 하며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모양, 동물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성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능은 형태에 따라서 단능, 쌍능, 동원, 이각능 등 여러 가지 구조의 모양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 다른데요. 간단하게 하나의 봉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단능이고, 양쪽에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쌍능입니다. 그리고 동원, 이각능은 양쪽으로 능선에 따라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동원, 이각능인데,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이 동원, 이각능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능을 찾아보는 이유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 능에 잠들어 있는 그 누군가의 스토리를 알고 가본다면 애잔함을 넘어서 존경의 마음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